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와 옵션, 그리고 차량 가격이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앞서 출시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과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기존 1.6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예상이 되었던 만큼 연비 수준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구동 모터 효율을 높이고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로 차량의 중량을 낮춰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18.0km이라는 놀라운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은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최근 공개가 된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요. 당장에 있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설 및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진 소비자분들의 목소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기아 K8 하이브리드가 공개가 된 직후 어떤 것들이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5월 4일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든 정보가 공개와 동시에 컨버저 기간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컨버저 기간은 5월 4일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단 3일 동안 실시하지만 사실상 5월 5일이 공휴일인 만큼 단 이틀 동안 옵션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K8 하이브리드 역시 마이너스 옵션이 선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이전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우측 상단의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복합 연비가 18.0km 수준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m를 훌쩍 넘는 큰 차체에서 이 정도의 연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전 K7 2.4 하이브리드 엔진의 최고 출력과 최고 토크 대비 약 13%와 29%가량 향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3세대 플랫폼 적용과 구동 모터의 효율을 높이고 12V 보조 배터리를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로 적용하는 등 연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가 적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12V 배터리는 대부분 성분이 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무게만 해도 상당히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현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펴보면 납산 배터리는 사라지고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로 바뀜에 따라 연비 효율도 한층 좋아지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복합 연비가 18.0km로 동급 라인업에서는 가장 높은 연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파워트레인은 먼저 출시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소렌토 및 K7 그랜저 차량에 적용된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의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풀옵션 기준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했음에도 5천만원 수준의 가격대를 보여준 K8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가성비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가성비를 가진 K8 하이브리드는 지나치게 가성비를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의 차량 옵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솔린 차량과는 달리 2열 통풍 시트 제거 및 드라이브 모드 통합 운영 등 정작 필요성이 높은 옵션이 빠져 소비자분들의 당혹감을 키웠습니다. 차라리 대중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빌트인 캠을 없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조차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옵션처럼 적어도 선택사항으로 고객들이 선택했으면 또 어땠을까, 또 다른 아쉬움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2열 통풍 시트 제거에 따른 기아의 답변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가솔린 차량과는 달리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2열 통풍 시트를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미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LPG 차량도 통풍 시트를 미적용했다고 언급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주행 모드, 통합 제어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본 바,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연비를 중점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동일한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을 설계 단계부터 연비와 가격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출고 기간 지연 유무 외에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선택 등 짧은 컨버전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옵션 구성 중 가장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고급 차량 및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또 품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감하는 느낌은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의 승차감 차이는 뚜렷하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오랜 시간을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승차감을 중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 가격이 채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투자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 가격에서도 꽤 괜찮은 가격 방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